자, 공유결합과 에너지도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자, R이고 에너지에서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 네. 자, 요거 어디서 본 그래프잖아. 이온결합에서도 배웠지? 요걸 E0라고 해보자. E0. 그리고 요 거리를 R2라고 해볼 때, 자, 여기서 R2를 뭐라고 하느냐면 공유 결합거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R과 R2가 같을 때는 무슨 힘과 무슨 힘이 같아? 인력과 반발력? 반발력이 같은 지점이야. 요 지점이. 그리고 R이 R2보다 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앞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아. 네. R이 R2보다 작으면은 인력보다 반발력이 훨씬 크게 작용해. 자, 그런데 요 E0를 뭐라고 하느냐면 공유 결합 에너지. 그런데 이 공유 결합 에너지는 공유 결합력이 클수록 E0도 커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유 결합 에너지는 끓는 점과 물질의 끓는 점과 전혀 관계없어. 끓는 점, 녹는 점과 관계없어요. 이온 결합에서는 관계 있었지? 네. 얘는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E0가 클수록 다중 결합일 확률이 커요. 다중결합의 확률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중, 3중 결합은 저 공유결합 에너지가 되게 크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밑에 얘를 자 M2, O2, F2의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원자 반지름은 자 N보다 O가 작고 F가 작죠. 같은 주기에서는 크기가 작아지지. 네. 자, 끓는 점은 있지. 물질의 끓는 점은 N2보다 O2가 크고 F2가 크거든. 근데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 R과 E에 대해서 이렇게 크고 그 다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때 첫 번째 그래프는 누굴까? 결합거리가 제일 작지. 네. F? 근데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놈이 얘가 삼중결합이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도 결합 길이가 짧아져. 그 다음에 얘는 O와 O의 이중결합, 얘는 F와 F의 단일결합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 자, F2, CL2, BR2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은 자, 얘는 원자 반지름은 같은 족이잖아. 얘네는 네. 그래서 껍질이 F보다 CL이 더 많고 BR이 더 하나씩 많거든. 근데 끓는 점은 F2, CL2, BR2거든. 네. 근데 여기에 그래프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나와. R과 E의 그래프에서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놈이 여기에서는 결합 길이도 제일 작아.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요게 F와 F의 단일결합, 이게 CL과 CL의 단일결합, 이게 BR과 BR의 단일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순서지, 결합거리가. 네. 근데 결합 에너지가 제일 큰 건 누구야? CL이요. 그렇지, CL과 CL의 결합 에너지가 제일 커.
이런 그래프도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 자, 요 그래프 그려야 돼. 네. 다 그렸어? 아니요. 그려. 거기 빈 곳 그리라고 세 군데 비어 있잖아. 왼쪽은 지워도 되지? 네. 자, 그래, 그거 그려. 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이런 것들은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은 이렇게 돼 있어. 모든 원자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물 구조예요. 아주 복잡하게. 그래서 얘네 특징은 녹는 점이 매우 높아.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 매우 높다야, 녹는 점이. 그 다음에 또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고체나 용융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분자 결정이라는 것도 있어. 네. 자,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자, 드라이 아이스, 그 다음에 얼음, 나프탈렌, 아이오딘 등등 이런 것들이 분자 결정인데 자, 얘네는 이렇게 되는 거야. 분자를 이룰 때 공유결합을 하고 자, 분자를 이룰 때 공유결합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분자들의 약한 인력으로 이루어진 결정을 우리는 분자 결정이라고 불러. 자, 얘네는 녹는 점이 낮아요. 얼음에 녹는 점 0도잖아. 그리고 네. 얘는 승화성들이 나타나. 승화성이 있기도 해요. 분자 간에 인력이 약하니까 떨어지기 쉬워. 쉽게 날아간다는 뜻이야. 자, 그 네. 다음에 얘네도 있지. 특징이 고체나 용융 상태에서 모두 전기 전도성이 없는 게 특징이야.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 자,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에선 전류가 안 흐르지만 용융이나 수용액에서는 흐른다 그랬죠. 네. 근데 얘네는 고체나 용융 상태 모두 안 흘러. 자, 이게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 자, 그 다음에 금속결합이에요. 뒷장 넘겨보면. 자, 금속결합의 뜻인 모든 금속류에서 이렇게 돼.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합이야. 자, 그런데 금속 결합은 있지. 자유전자 때문에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도 돼. 자, 네. 금속 고유의 금속 광택이 나타나요. 광택이 있다. 자, 그래서 금은 노란색, 은은 은색, 은백색이죠. 네. 우리는 붉은색 이런 거. 그 다음에 열과 전기를 잘 통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는 전성과 연성이 커요. 자, 전성은 뭐라고 하느냐면 퍼짐성 또는 표짐성이라고 하고, 연성은 실처럼 금속, 철사 뽑을 수 있지. 네. 그걸 뽑힘성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은 특징이 여기 또 봐봐. 고체나 용융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야, 여기에서는. 이게 금속 결합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금속 결합 밑에 우리가 결합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라고 빈자리 있지. 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건 무슨 결합일까? 이온 결합? 맞아요. 이건 이온 결합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플러스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점, 플러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점 이렇게 그리면 무슨 결합이겠니? 공유 결합이요.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는 금속 결합이에요. 네. 저 점이 자유전자야. 네. 근데 공유 결합은 이런 식으로 그려. 이렇게 놓고 점점 또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거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 이제 결합도 배워야 되니까 한번 봐봐. 결합의 극성. 근데 여기는 조그맣고 이렇게 크게 그려가지고 여기에 점점 찍혀 있고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량이 표시되면 이건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또 빈자리 있지. 화학 네. 결합을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어떤 물질일까? 화학 결합으로 보면은
이온결합 물질일까? 공유결합 물질일까? 뭐 이런 거 따지는 방법 있죠? 네. 그거를 아주 쉽게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 자, 그게 바로 무슨 방법이냐면 전기 전도성을 한번 보는 거야. 자, 전기 전도성을 O는 있다. 그 다음에 X는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봐봐. 자, 요런 표 하나만 그려놓자. 자, 요거는 이온 결합. 요거는 공유 결합. 요거는 금속 결합. 공유 결합에는 두 가지 물질이 있어요. 원자성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성 공유 결정, 분자성 공유 결정이 있는데, 자, 고체와 액체는 용융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액 물에 녹인 거야. 그랬을 때 이온 결합은 XOO고 얘는 XX 만들 수 없고 XX 이건 몰라. 물에 녹였을 때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금속 결합은 OO 이거는 만들 수 없고. 자, 그러니까 여기 봐봐. 화학 결합을 알려면 무엇과 무슨 상태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니? 액체랑 고체. 그래, 액체와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보는 거지. 그래서 고체와 용융 상태. 그걸 보면 아주 쉽게 결정되지? 네. 네, 맞아요. 자, 이래서 우리가 화학 결합을 세 가지를 다 배웠어.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 다음에 금속 결합까지. 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결합의 극성과 물질의 극성이라는 말이 나와. 알겠니? 네. 선생님 오늘은 결합의 극성과 물질의 극성까지 수업을 할 테니까 또 오늘 배운 거 잘 외우고 3단원이 다음 시간이 끝나면 범서가 문제 풀이하지 말고 4단원 바로 넘어갈까? 네. 어때? 네, 괜찮아요. 그러면 4단원까지 다 끝낸 다음에 우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4단원은 충분히 나가자. 네. 그리고 이제 3단원 문제 풀면서 시험 준비 또 해야지. 네. 자, 그러면 자 보자. 결합의 극성과 물질의 극성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결합의 극성 먼저 볼 거야. 자, 결합의 극성은 원자와 원자 간의 관계예요. 그랬을 때 얘는 물질의 극성하고 관계없어.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면 없는 거야. 네. 그리고 얘는 결합의 극성은 물질의 끓는 점과도 관계없어. 우선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리고 이 결합의 극성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기 음성도예요. 자, 전기 음성도는 뜻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라고 불러. 그래서 자, 얘는 F를 4.0으로 정한 상대값 자,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18쪽을 제외하고 주기율표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해요.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하니까 F가 가장 크겠지. 그래서 네. 범서가 이거 우리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냐? 어떻게 외우라 그랬지? 어, 폼클렌징 바르면서 CSI를 HDTV로 봐라. 이거 기억 안 나? 네. 그래. 그게 폼클렌징 바르면서 이게 뭐야? 발음이 좀 그렇잖아. 네. 폼클렌징 바르면서 CSI를 HDTV로 봐라. 그래서 요거 외우고 있으면 되게 좀 편해. 자, 얘가 4.0, 3.5, 3.0, 2.8, 2.5, 2.1이거든. 네. 그러면 자, 정김성도 밑에 그림 그리게 비어 있는 거 있지? 네. H2 봐봐. H2는 요렇게 그려지니? 요렇게 그릴 때 얘 2.1, 2.1이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같으니까 전자에 치우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치우침이 없어요. 이런 걸 무극성 결합이라고 불러. 전자에 치우침이 없는 거야. 그런데 HCl을 그려라 그러면 H하고 Cl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네. 근데 얘는 2.1이고 얘가 2.5지. 네. 그러면 저 전자쌍을 누가 더 자기 가깝게 끌어당기니? HCl? Cl. CL. 네. Cl이 2.5니까 자, 얘 봐봐. H의 입장에서는 나하고 가까웠던 전자가 사라졌지, 저쪽으로. 네. 그러면 전자를 잃은 셈이지. 네. 전자를 잃은 셈이니까 무슨 전기를 띠겠어? 플러스? 이걸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얘는 전자에 치우침이 있죠? 네. 이런 결합을 그럼 뭐라고 할까? 극성 결합? 그래, 이런 거를 극성 결합이라고 부르면 돼.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해보자. 두 번째, 무극성 공유결합. 자, 무극성 공유결합은 정겸성도 차이가 얼마일까? 없어요? 0이지 0. 네. 그래, 왜냐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원자끼리 결합하는 거니? 비금속? 그래, 비금속인데 같은 비금속이지. 네. 그러면 같은 비금속이니까 이런 건 모두 무극성 결합이에요. 무극성 공유. H2, O2, N2, F2, Cl2, Br2, I2 이런 거 모두 무극성 결합일 거 아니야. 네. 그래. 그런데 세 번째 극성 공유 결합은 그러면 정기음성도 차는 있지. 0보다는 크고 1.7보다 작아야 돼. 네. 그러면 여기서도 봐. 일반적으로 어떤 원자 간의 결합이어야 돼? 다른 비금속 원자끼리지. 네. 그러면 다른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니까 CH4, CCl4, CF4, BF3, CO2, NH3, H2O 이런 거 다 극성 공유 결합이겠지. 네. 이런 거는 서로 다른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은 뭐와 뭐의 결합이라 그랬지? 금속하고 비금속. 그렇지. 근데 전기음성도차가 1.7보다 크잖아. 그러면 네. 얘를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 불러. 근데 예외가 있어. HF. 얘 전기음성도차 얼마가 나오니? 1.9? 1.9잖아. 근데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 HF가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자,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이렇게 부르면 되지. 네. 자, 그래서 이런 거 NaCl, CaCl2, Fe2O3 이런 걸 모두 이온 결합이 되겠죠? 네.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의 극성의 마지막이야. 결합의 극성의 마지막이 뭐냐면 자,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화합물에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화합물에서 100% 이온 결합만 또는 100% 공유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뭐니? 함께 갖는다지? 네.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은 100% 화합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 밑에 이런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을 거야. 요 네. 그래프를 해석해 보자. X축이 뭐냐면 전기 음성도차. 자, 이쪽은 100% 이온성이고 여기가 0% 이온성. 근데 여기는 거꾸로 여기가 0% 공유성. 여기가 100% 공유성이라고 해보자. 근데 이거에 딱 가운데 50%인 점이 정금성도가 여기가 1.7이에요. 여기가. 네. 근데 HF는 어디에 있냐면 요 정도에 있어. HF가. 자, 네. 그러면 뭐가 더 많이 있니? 얘는. 공유결합? 공유결합이 50%를 넘지. 네. 그래서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ICL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NaCl 같은 경우는 요 정도에 있거든. 네. 자, NaCl도 공유결합이 0%니? 아니요. 아니잖아. 이만큼 공유성이 있잖아. 이만큼. 네. 그러니까 많든 적든 간에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함께 같다란 얘기야. 그랬을 때 많은 걸로 우리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돼? 네. 이게 결합의 극성을 따지는 거야. 결합의 극성.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자, 쌍극자 모멘트에서 자, 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분자에서 자, 같은 전하량이 도가 다르게 일정 거리 떨어져 있어요. 네. 자, 일정 거리 떨어져 분포할 때 이걸 쌍극자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분자에서 있지.
자, 이 한 분자에서 이쪽은 Q 플러스, 이쪽은 Q 마이너스라고 해보자.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자가 가기 때문에 전기를 띠겠지. 네. 그랬을 때 쌍극자 모멘트는 쉽게 얘기하면 돼. 쌍극자 모멘트는 묘라고 나타내서 이거는 Q 곱하기 R로 표현하거든. 네. 자, 그럴 때 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면 무극성 결합이에요. 네. 자, 그래서 묘가 0이면 이건 무극성 결합. 그 다음에 묘가 0이 아니면 이건 극성 결합이라고 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극성 물질도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면 극성 물질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결합의 극성이 요걸 따지는 거 여기까지. 우선 질문할 거 있어 혹시? 없어요. 자, 그러면 그냥 물질의 극성까지 끝내버릴까? 네. 그럴까? 네. 그러면 물질의 극성까지 끝내자. 파트가 비슷한 파트니까. 자, 그럼 그 밑에 바로 물질의 극성 나오죠? 네. 자, 물질의 극성. 자, 물질의 극성은 결합의 극성과 관계 있어 없어? 아까 관계 없다 그랬잖아. 결합의 극성은 물질의 극성과 관계 없다. 근데 물질의 네. 극성은 물질의 끓는 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매우 밀접하다. 그리고 그래서 있지 이런 말을 써요. 분자량이 뒤에서 또 나와.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물질의 끓는 점이 무극성 물질보다 높아요. 자, 선생님이 결합의 극성하고 물질의 극성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무극성 결합을 하면서 아까 무극성 결합은 배웠어요. 그러면서 무극성 물질이 되는 경우야. 그러면은 자, 범석이가 대답해봐. 무극성 결합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원자 간의 결합이라 그랬어요? 비금속. 같은 비금속. 그렇지. 일반적으로 같은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겠지. 네. 그러면 얘네는 결합도 무극성이면서 모두 무극성 물질이야. H2, O2, N2, F2, Cl2, Br2, I2 얘네는 물에도 안 녹아요. 무극성이니까. 물은 극성이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극성 결합을 하고 있는데 무극성 물질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이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분자 모양이 대칭인 물질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분자 모양이 대칭이라는 말은 또 뭐냐 따져보면 이거야. 자, 극성결합이니까 전자의 치우침이 있지. 네. 그래서 플러스 전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야. 네. 이런 경우는 극성이 소멸이 돼요. 결합의 극성이 있는데 그런데 소멸되면서 무극성 물질이 돼. 자, 여기 잘 봐봐. CH4, CCl4, CF4, BF3, CO2 등등등. 자, 이 중에 선생님이 CCl4하고 BF3 두 개만 그려줄 테니까 봐봐.
CCl4는 있지 어떤 구조가 돼 있냐면 정사면체야.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정사면체 구조 중에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냐면 C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에 CL이 있어요. 이렇게. 자, 정김성조는 C하고 CL 중에 누가 더 크니? CL? CL이 크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띄겠지. 네. 그리고 얘가 플러스를 띄어요. 자, 그러면 봐봐. 저 정사면체 내 꼭지점에 마이너스의 가운데는 어디야? 마이너스 정지의 중심. C요. C에 있잖아. 그게 네. 정사면체 가운데 중심 아니야? 네. 그리고 또 플러스의 중심은 C지. 네. 그런 경우에 플러스의 중심과 마이너스의 중심이 일치하잖아. 네. 그리고 자, 여기에서 BF3를 그려줄 테니까 봐봐. 자, BF3는 자, 요 중심에 B가 있고요. 평면 삼각형으로 F가 요 꼭지점에 이렇게 있어. 자, 정기음성조는 누가 더 커? F요. F가 크니까 F 마이너스 세 군데. 그리고 얘가 플러스를 띄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중심은 어디에 있어? B요. B에 있고 플러스의 중심도. B요. 그러면은 무극성 물질이 된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성 결합을 하면서 극성 물질이 있어요. 자, 저기에 그림들 그릴 때는 그려놔야 돼. 네. 거기 그리라고 빈자리 있지? 네. 자, 얘는 분자 모양이 비대칭이라고 부르거든. 네. 그러면 분자 모양이 비대칭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플러스 전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분자예요. 네. 자, 근데 자, 여기 잘 봐봐. 얘네들은 CH4, CCl4, CF4는 C에 결합한 4개가 똑같지. 네. 그럴 때는 무조건 무극성 물질이 되는데 이거 봐봐. CH3Cl, CH2Cl2, CHCl3 이런 거. 자, C하고 결합한 4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변하잖아. 그럼 극성 물질이 돼. NH3, H2O 이런 것들. 자, 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자, 3개를 그려줄 테니까 봐봐. 뭐뭐 그릴 거냐면 요거하고 NH3, H2O를 그릴 테니까 봐. 자, CH2, Cl2는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거하고 요게 똑같아. C에 여기에 H, 여기에 Cl, 여기에 Cl, 요게 H. 요게 다 똑같은 거야, 두 개가. 네. 자, 이거 왜 그런지 봐봐. 이게 정사면체 구조에서 있지. 자, 정사면체 구조에 중심에 잘 봐. C가 있고 요 꼭지점에 H, 요 꼭지점에 H, 여기에 Cl, 여기에 Cl이 있어. 자, 전기음성도 제일 작은 놈이 수소가 플러스를 띄거든. 네. 얘가 마이너스를 띄어. 그럼 봐봐. 범서가 플러스의 가운데는 어디에 있니? 요 C요. 모서리에 있지. 아,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가운데는 이 모서리에 있지. 네. 그러면 일치해 안 해? 아니요. 그럴 때 극성 물질이 된다는 뜻이야. 네. 자, NH3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중심에 N이 있고 바닥에 H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럼 봐봐. 이걸 삼각불령이라고 하는데 얘가 플러스야. 얘가 마이너스야. 자, 플러스의 가운데는 어디니? 이 아래 평면 가운데 있지, 여기에. 네. 근데 얘는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의 중심이지. 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잖아. 네. 자, 그 다음에 물 분자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건 구조 나중에 배울 건데 중심에 O가 있고 요 꼭지점 두 군데 H와 H가 있거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야. 자, 플러스의 가운데는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지. 마이너스 가운데는 산소에 있지. 네. 일치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니까 극성물질.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질의 극성에서 마지막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의 차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에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에 잘 녹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극성 물질은 전기장을 가하면 분자 배열이 규칙적이 되죠. 규칙적으로 변하고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끌려온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끌려온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쓴 말하고 똑같아요.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다 써 있는데 거기에 한번 봐봐. 그림 나와 있죠. 네. 거기에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물하고 사야마탄소에다가 물은 무색이지. 예. 근데 거기에다 황산구리를 넣었더니 푸른색으로 변했어. 그러면 황산구리는 물에 녹았다는 뜻이지. 그러면 물은 극성이니까 황산구리도 극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야마탄소는 무극성이었죠.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네. 근데 아이오딘도 무극성 물질이지. 그게 자, 사야마탄소도 무색이었는데 아이오딘이 녹으면 보라색으로 변해. 근데 거기 봐봐. 물하고 사야마탄소 섞였니 안 섞였니? 안 섞였어요. 안 섞였어. 왜 안 섞이냐면 극성 물질하고 무극성 물질은 안 친하단 말이야. 물은 극성이고 사야마탄소는 무극성이니까. 근데 사야마탄소는 아래 가라앉았으니까 물보다 밀도가 크지. 네. 거기에다가 황산구리하고 아이오딘을 둘 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아이오딘은 어느 층에 녹을까? 사야마탄소 있는데. 그렇지. 사야마탄소 층에 녹아서 밑에 있는 층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황산구리는 무슨 층에 녹아? 멀리요. 물에 녹아서 물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극성은 극성 물질에 잘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 물질에 잘 녹는다. 이런 실험이야. 그 네. 밑에 봐봐. 자, 첫 번째 전기장이 없을 때는 극성 분자가 아주 지멋대로 배열돼 있지. 네. 근데 전기장을 가하니까 어때? 규칙적으로 배열이. 변했니? 네.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쪽에는 플러스가 배열되면서 규칙적으로 변했지. 네. 그 다음에 옆에 봐봐. 아주 가늘게 흘려보내면서 대전체를 플러스를 가까이 해도 끌려오고 마이너스를 가까이 해도 끌려오죠. 네. 근데 끌려올 때 잘 봐봐.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면은 수소가 플러스를 끼니까 플러스 쪽으로 끌려오고 또 플러스를 가까이 하면 산소 쪽으로 끌려오죠. 네. 그게 서로 달라. 그 다음 그 밑에 표 나와 있지. 네. 자, 물은 극성인데 끓는 점이 100도인데 메테인은 무극성인데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2죠. 네. 봐봐, 끓는 점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할 때 끓는 점은 무극성보다 극성 물질이 훨씬 높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네. 됐어요? 네. 그러면은 자, 범서가 이제 여기까지 배운 거를 자, 쭉 외우고 정리해. 나머지.